대한민국의 주거사다리는요, 전세 제도에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학 다닐 때는 옥탑방에 월세로 살다가 이게 직장 다니면서 조금 돈을 벌으니까 이제 이 다주택에 이제 전세로 들어갑니다. 전세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주택은 조금 사생활 보장 면에서 좀 불편하니까 이제 빌라로 갑니다. 빌라로. 빌라로 갔다가 그게 이제 돈이 조금씩 쌓이면 아파트로 이제 전세를 옮깁니다. 아파트로. 아파트로 전세를 옮기고 작은 아파트로 옮기다가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작은 아파트 하나 사자.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그 아파트를 작은 아파트에서 중형 아파트, 대형 아파트로 늘려가는 것. 이것은요,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주거사다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주거사다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왜 무너지고 있냐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세의 월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임대차 3법이 되고 시장에 부동산 폭탄이 터지면서 말입니다. 세금 폭탄이 터지면서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 전세 안 할래. 반전세 할래. 일부 보전금 주고 쉽게 말하면 월세를 달라. 월세도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따로 달라. 옛날에 아파트 관리비 이런 거 없었거든요. 월세만 있었거든요. 이제는 관리비도 받겠다는 거예요. 관리비도. 아파트 관리비도. 별도로 또 받겠다는 거예요. 공동주택 관리비 외에 내가 반전세를 줬으니 그 관리하는 관리 비용 더 받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전세가 빠르게 월세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작년 7월만 하더라도 월세 비중이에요. 임대차 거래 중에서 월세 비중이 서울에서 35.5%였던 것이 39.4%로 늘었습니다. 강남은 45.1%고요. 강동은 50.2%, 마포는 52.2%예요. 송파, 제가 있는 곳이 송파인데 송파는 조금 낮아요. 46.2%예요. 그러나 임대차 중에 월세 비중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거사다리가. 이제는 월세를 주면 사라지는 돈이 돼버립니다. 전세를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주면 그 돈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벌어서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건 갚고요. 그러면서 점점 넓혀가고 갚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는 거죠. 사고 갚고 또 더 넓혀가고 갚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주거 문화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개박살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더 심각한 게 어떤 거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제는요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데 은행에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리금을 함께 갚으라는 거예요. 원리금을. 아니 전세자금을 대출해 줬는데 지금까지는 쉽게 말하면 이자만 갚으면 됐거든요. 이제는 원금까지 같이 갚으라는 거예요. 원금까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 전세제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저는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은행에서 말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2억을 받았다고 쳐요. 이때 3% 금리를 적용을 했을 때는 월 50만 원씩만 갚으면 됐습니다. 월 50만 원씩. 그런데 원금도 5% 갚아야 된다. 원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원금이 2억에 대해서 5%면 41만 7천 원이에요. 두 개를 합치면 91만 7천 원이 됩니다. 91만 7천 원. 91만 7천 원은요. 부담이 되죠.
당연히 부담이 되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전세 대출 받지 않고요. 보증금 2억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얼마냐? 67만 원이에요. 차이가 굉장히 크죠. 차이가 지금 얼마가 납니까? 24만 원 차이가 나나요? 24만 원. 그러면 당장 급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91만 원을 내는 것보다가 67만 원을 내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당장 급한 사람들은. 물론 91만 원 중에는요. 전세 대출의 원금도 갖고 또 전세가 살아있는 돈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4만 원이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게다가 41만 7천 원의 원금을 갚는 거는 내 돈이에요. 내 돈. 예, 내 돈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가 사라지지 않겠느냐. 예, 이런 예상을 점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에도 원리금을 함께 갚으라.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으라는 이 정책은요. 결국은 전세의 월세화를 굉장히 앞당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굉장히 앞당긴다.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요. 또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매달 나간다는 돈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워낙 돈을 마구 푸는 바람에 말입니다. 워낙 돈을 마구 푸는 바람에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여러분, 더 심각한 거는 이거예요. 뭐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6년 말 평균 전세 가격입니다. 1억 6,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 현재 평균 전세 가격이 2억 4,800만 원입니다. 폭등했죠. 폭등했습니다. 50.3%나 폭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엄청 늘은 겁니다. 32조에서요. 지금은 158조예요. 393.7%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58조 중에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이고 내가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다 갚어. 결국은 나는 월세로 갈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저는 그게 결국 서민들의 고통을 더 앞당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현장에 맞게끔 현장에 국민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여기에 방점을 두고 바꿔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그냥 대출 줄여야지 집값 떨어진다는 단순한 생각에 저는 이렇게 한다는 게 우스워요. 가계부채를 줄이긴다는 그런 명분을 걸었지만 사실 집값, 대통령 선거 앞두고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차원이 더 크잖아요. 정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결국 서민들만 더 고통으로 몰아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